안녕하십니까. 와몰TV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완치 판정을 받고 등교를 했습니다. 수두라는 게 다른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얼굴에 이제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하고 아이를 격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수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아이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수두에 대한 노하우가 좀 쌓였거든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뤄졌던 조립을 한번 해볼 겁니다. 순서만 좀 알아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하거든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진행을 하면서요, 처음부터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줄로 사부작 깎아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깎아내고 0.1mm씩 깎아낸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깎아내면 되는데, 처음부터 요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요거를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를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나, 그게 사실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쉽다고는 했는데 줄로 이렇게 갈아서 이거를 커팅을 하라고 알려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니퍼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카본 커팅은 무조건 이 커팅 날이죠. 다이아몬드 커팅 날인데요, 요걸로 하면은 사실 전혀 고민할 게 없죠. 5초면 됩니다. 5초면 딱 이렇게 뭐 잘라내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닌데, 요걸 사용해서 잘라내세요 라고 하는 거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미 막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 요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니퍼로 잘라볼게요. 제가 처음에 요거 전동 공구 없을 때는 요 니퍼로 잘랐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니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카본이라는 게 사실 은근히 이 강도가 상당해서요, 니퍼로 예전에는 잘랐어요. 힘 좋을 때. 안 잘리죠? 안 잘려요. 흔적은 남는데 안 잘리네요. 요걸로 자르라 그러면 분명히 욕먹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톱. 자, 별게 다 등장하죠 지금. 장비가 없는 초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이죠. 와몰TV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벌써 몇 번 안 했는데 싹 잘려나간 거 보이시죠?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처음에 니퍼를 시도를 했는데요, 이 힘 좋을 때는 잘렸는데 지금 안 잘려요. 그냥 실톱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장비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방송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길만 내놓고 난 다음에는 끝나는 거죠. 고정할 수 있는 바이스를 고정해서, 자, 지금은 아주 아마추어 같은 티를 좀 냈지만 이런 거 이용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방금 제가 했듯이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나면 많은 분들이 나도 가공을 하려면, 이거 뭐 잘려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냥 뭐 장비 하나 이용했을 뿐인데. 본격 장비 이용 추천 방송. 자, 이 카본이 참 좋은 게요, 힘으로 뭔가를 이거를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는 상당히 힘이 들긴 하는데, 힘을 이용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살살 갈아내는 거는 가공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쉽다는 거죠. 방금 톱으로 잘라서 조금 안 이쁘게 잘렸던 부분 지금 갈아내고 있습니다. 사포를 이용해서 갈아내는 거는 이건 뭐 일도 아닙니다. 이쪽도 반대쪽은 제가 니퍼로 막 뜯어내려고 노력했던 이 상흔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라 좀 많이 갈아내야 될 것 같아요. 카본을 잘라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찍고 난 다음에 요거를 막 비튼다든지 힘으로 이 카본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살살 달래면서 갈아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힘으로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걸 힘으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카본은 절대 힘으로는 이기려고 도전하지 마세요. 카본 그까짓 거 뭐라고? 내가 자르겠다는데 네가 버티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마음먹고 들어가는 순간 카본은 나를 배신합니다. 제가 이 한쪽 면을 갈아주는 이유는 이 한쪽 면이 이 부분이랑 계속 뭔가 마찰을 일으켜야 되죠. 마찰을 일으켜야 돼서 저는 좀 갈아서 이 마찰 개수를 조금 줄여주는 편이긴 합니다. 오일로 해주셔도 되고요. 유니카는 정해진 거 없습니다. 본인이 해보시고 좋은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완성이 됐죠. 요렇게 요게 한 세트, 요게 또 한 세트. 실톱 집에 다 있으시죠? 갑자기 실톱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하나, 또 그게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제가 제작을 하는 차는 아니고요. 가볍게 오픈차를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실험 삼아 제작을 하고 있는 차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퀴도 지금 막 다 떨어지고 이미 B급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 아니죠. 샤시를 가공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앞에 이 부분 잘라주기만 했어요. 원래 샤시가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요 구멍을 기준으로 요렇게 수직으로 자르고, 요렇게 또 수직으로 자르고, 요렇게 또 잘라주고, 이 파츠를 그냥 이렇게 이 점에다가 고정을 했을 뿐입니다. 이 파츠의 이름은 지금 요 화면에 나가죠. 고정을 할 때 차이점이 뭐냐면 안 보이는 구멍이죠. 요거를 관통을 시켜서, 자, 요 구멍을 관통을 해서 위에다가 파츠 하나를 더 대줬다는 거. 요거를 대준 이유가 뭐냐면 슈퍼투 샤시를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 부분 요게 잘 부서져요. 잘 부서져서 요 뚜껑 자체가 이렇게 너덜너덜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거를 잘 안 부서지게 하기 위해서 뚜껑만 꽉 눌러주는 요 파츠 하나만 대줘도 그런 현상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굴려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파츠 그냥 멀티 잘라서 브레이크 파츠 대줬다는 거. 요거를 대줄 때 요 파이프의 높이는 나중에 이 브레이크를 세팅을 하면서 다시 요거는 조절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일단은 뱅크 세팅이 잘 되도록만 세팅을 한 겁니다. 여기 하나 양쪽 날개 잘라서 여기에 샷이 잘라서 대주는 아주 간단한 자동차를 제작을 했습니다. 구멍이 딱 맞아요. 여기다가 슬라이딩을 달아보겠다는 뜻이죠. 롤러를 어떻게 달아줄지 지금 아직 선택을 안 했는데요. 자, 이 방법이 최신 유행하는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슬라이딩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요거를 반드시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들어 본 가공 중 좀 힘든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다른 가공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거지 최신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시스템이 있구나,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차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구상하시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더가드도 지금 장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날개도 조금 날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어떠한 컨셉으로 이 차가 완성이 될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장착하는 방법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적당한 길이의 접시머리 나사를 준비를 합니다. 당연히 이 접시머리 여기도 가공이 돼야 되겠죠. 요걸 가공하는 방법은 요런 공구,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요런 공구 타미야에서 나온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공구는 나중에 거의 필수품으로 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구입을 했는데, 제가 요거에 없어서 구입을 한 게 아니라 기계에 막 전선 연결하고 하기 귀찮을 때 그냥 간단하게 접시머리를 매립할 수 있는 구멍을 뚫기 위해서 최근에 구입을 했어요.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구멍을 뚫지 않고 하는 이유는 밑에 언더가드를 어떤 거를 어떻게 설치를 할지 아직 결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뚫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 길이를 선택한 이유는 앞 행잉까지 AR 샤시 전용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보여드리는 용도로 한번 지금 대볼게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행잉을 장착을 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긴 나사를 지금 선택을 좀 해봤고요. 이 행잉을 여기다 장착할 건 아닙니다. 나사 길이를 맞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장착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자, 이렇게 두 개를 끼워 주시고요. 물론 언더가드 있으면 언더가드까지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죠. 요 파츠 아시죠? 그 롤러가 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황동 파츠, 요거를 여기다 끼워줍니다. 자, 끼워주죠. 요 H자로 구멍 뚫은 게 위쪽으로 가게, 여기 스프링을 딱 장착을 하면 요렇게도 장착이 되지만 요렇게도 장착이 되거든요. 요 스프링이 튀어나온 게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스프링이 더 많이 올라오네. 요쪽이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딱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코팅을 벗겨줬던 면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그리고 스프링이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이거를 이렇게 쪼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꽉 쪼아버리면 처음에는 분명히 안 돼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움직이는 게 분명합니다. 정상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잘 작동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잘못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롤러가 있다 치면 여기 이제 디지털을 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요 구멍 있죠, 요 구멍, 아주 우리가 힘들게 뚫었던 요 구멍 자체가 점점 갈려서 이 구멍에 이격이 점점 생깁니다. 제가 이격이 많이 생긴 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런 차들 보이시죠? 흔들흔들 하는 거 보이시죠? 앞뒤로 요렇게 이 부분, 이 구멍에 이격이 생겨버리면 요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아주 부드럽게 잘 움직이죠. 당연히 이격이 생겨서 구멍이 넓어졌으니까 잘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너무 빡빡하긴 한데, 하여튼 만드는 과정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빡빡한 게 훨씬 더 나중에 만들고 나서 주행하면서 이제 길들기 시작할 때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조립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막 진행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롤러를 단다고 봤을 때 각도가 전혀 없죠. 요 파츠 밑에다가 각도기도 좀 대줘야 되고, 언더가드도 세팅을 좀 해야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뒷행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것도 만약에 행잉을 뒤에서 하실 거면 조금 나사 길이를 긴 걸로 해서 높이를 맞추시는 게 좋겠죠. 짧은 걸로. 여기서도 이제 여기 요 접시머리 나사 구멍 넓히는 거, 요거 장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넣어주고요. 스프링이 위로 가게. 그 다음에 딱 장착해주면 끝. 아주 간단하죠. 자, 요거는 잘 움직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어느 정도 길이 들인 상태, 기존에 제작을 해놨던 슬라이딩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번에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제작했던 슬라이딩이라 아직 길이 안 든 상태예요. 자, 큰 맥락은 이렇습니다. 조립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죠? 자, 이런 슬라이딩 자체가 다른 시스템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인가 장애물 중에 하나가요, 락킹 스트레이트라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벽에 설치가 됐던 적이 잠깐 있어요. 요게 이제 앞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등장을 했다가 지금은 일본에서도 등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요 사이즈는 한국 타미야에서 잠깐 도입을 했을 때 그 사이즈고요. 자, 이제 이런 거를 요 트랙 벽에다 이렇게 붙여서, 요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 요 슬라이딩은 완전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쪽이 눌려지면 이쪽이 튀어나와야 되는 게 특징이죠. 근데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여기 무조건 걸린다는 거죠. 보이시죠? 무조건 걸리는 거. 자,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쪽이 들어가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요런 슬라이딩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막 서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립 슬라이딩. 요거 오른쪽 따로 왼쪽 따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같이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슬라이딩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피벗이라고 여기 나사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고무줄이 연결이 돼서요 따로따로 움직이겠죠. 이런 피벗 시스템이라는 것도 연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락킹 스트레이트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본인이 알아서 정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슬라이딩만 사용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요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스프링이 2개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것도 있네, 나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그냥 제가 치수 재고 알아서 막 한 거예요. 고수님들이 만드신 것처럼 효과를 발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만 알고 본인이 연구를 하시면 돼요. 오늘은 슬라이딩 조리법 알아봤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발전을 시켜 나갈지는 또 연구를 해봐야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도입을 할 거고, 제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도 다시 적용을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또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저는 급하게 만들 생각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공을 시작하시는 분들, 제가 이 슬라이딩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가공 없이 스톡이나 퍼스트만 만드시는 분들한테 가공의 맛을 좀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같이 가공을 하는 재미로 이제 만들 거지, 이거를 세팅을 해서 뭐 잘 달리는 1등하는 대회 1등하는 차를 물론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먼저 1등을 했겠죠. 그거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공의 재미를 붙여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서스펜스도 자, 여기 보이시죠? 서스펜션이라고 하나요? 서스펜스라고 하나요?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갈 길이 엄청 많아요. 뭐 회경 만드는 것도 아직 시도도 안 했고요. 앵커 만드는 거 시도도 안 했고요. 이런 거 요런 거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들썩들썩 하는지 다 하나하나 다 해나갈 거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먹고 나는 이거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뭘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카페나 이런 데 가시면은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참고를 하시고 먼저 만드셔도 상관없고요. 제 목표는 같이 가공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오늘 슬라이딩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제가 만든 것 중에, 제가 만들어 본 그 어떤 가공품 중에 이게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서스펜션 뭐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누군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빨리 따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하나 걸리는 거 있나 없나 확인해서 거기 걸리는 부분 있으면 조금씩 깎아내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진행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어떤 고수 앉혀놓고 옆에다 앉혀놓고 배워가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저 혼자 그냥 만든 거예요. 저 카페 내용 보면서 요렇게 하니까 이게 걸리는구나, 그럼 요거 잘라봐야지, 요렇게 하니까 요게 걸리는구나, 요거 잘라봐야지 하다가 아이고 이건 자르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 뭐 다시 또 하고. 가공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과정을 즐기시는 거예요. 결과를 즐기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과정을 이렇게 즐기다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죠. 일주일 동안 아빠랑 할까? 응. 해봐, 초대해봐. 응. 아빠 준다. 아빠 준다. 아빠 준다. 아빠 준다. 진짜. 나도 이미 들었어. 나도 입었어. 나도 입었어. 이 스타트콘 2개만 따면 되는데. 저거? 아빠 몇 개 모았어? 8개? 그래, 8개 모았다니까. 신비 아파트를 보면서 신비 아파트 게임을 하는 거지. 사첩이야. 사첩. 이건가? 이게 슬램님이 내 찾아주는 거.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들이랑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브롤스타즈 어마어마한 랩업이 있었고요. 지금 캐릭터 2개 빼고 지금 다 모았고요. 신비 아파트 게임 중독성 쩝니다. 쩔어. 그거 우리 아들이랑 같이 지금 요게 2개인가 빼고 다 모았고요. 디아블로 랩업도 쩔었고요. 일주일 동안 아주 푸근하게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게임 산매경에 빠져 살았습니다. 행복했고요.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브롤스타즈, 그 다음에 신비 아파트 게임 요런 거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중독성이 쩔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오겠습니다.